자, 일곱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 달에 200만원 모아봐라. 그게 쉽나?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4년 해야 1억입니다. 그것도 큰 돈 안 쓰고 말이지.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와, 달에 200이면 진짜 많이 모는 건데, 달에 200이면. 이건 대기업도 힘들어요, 여러분. 대기업 다녀도 달에 200은 힘들어요.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돈을 많이 써요.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대기업 오히려 돈 모으기 좋은 거 맞아. 월급이 많이. 근데 돈을 많이 버는 만큼 또 많이 써요, 이게. 예. 삼성 다니는 사람들 중에 달에 200도 못 모은 사람들 태반이 있거나 아마. 예. 물론 돈을 많이 모으려면 일단 소득이 많은 게 좋죠. 소득이 많은 게. 근데 소득이 많아도 돈 관리 못하는 사람들 많아. 대기업 다녀도 모아놓은 거 없다거나 저쪽을 적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사연자분 기억나요. 우리 연봉 6천인데 연봉 6천이면 괜찮죠? 연봉 2천인데 저쪽은 80만원 밖에 안 해. 80만원 밖에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보니까 그분이 온라인 게임 현질하고 거기다가 이제 자취하고 거기다가 이제 차를 샀어요. G70. 예. 어서세요. 차를 사가지고 여기저기 나가다 보니까 달에 80만원 밖에 저축을 못하는 거야. 예. 의외로 이런 분들 좀 있어요, 여러분. 월급이 많은데 돈을 이렇게 관리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돈 관리 잘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저는 돈을 잘 모으는 것도 능력이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무조건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능력이 생각하는데 많이 벌어도 많이 못 모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 돈을 또 많이 벌면 또 그만큼 품위 유지비로 돈 많이 씁니다, 이게. 외식도 많이 하고 차도 끌고 가면서 돈 많이 써, 이게. 돈을 많이 벌면 또 전자제품 같은 거 쉽게 구입하고 스마트폰 쉽게 바꿉니다, 이게. 누구나 다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직업적으로 환경적 능력적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뭐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면 좋겠지만 그건 쉽지 않다는 거. 예. 그럼 여러분이 뭐 좋은 직장 못 들어가고 일반 중소기업 다니면 돈을 모으려면 간단합니다. 뭐 부업을 하든가 부업을 해가지고 부수익을 좀 늘리든가 아니면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을 정말 아껴가 최대한 모으든가 이 방법을 해야 돼. 사실 두 번째가 제일 많죠. 두 번째가 달에 200만원 모으려면 아마 세후 한 300은 벌어야겠죠. 뭐 어떻게 300 정도. 사실 이거 적은 돈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뭐 4년에 1억 모으려면 한 달에 200만원씩 1년 2,400. 뭐 이자까지 한다고 치면 네 맞겠네요. 4년 1억이면 진짜 빨리 모으는 거. 진짜 엄청나게 빨리 모으는 겁니다, 이게. 네. 근데 이렇게 모으는 분들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어... 일단 달에 200만원 받으려면 세후 한 200만원 후반대 300은 벌어야 돼. 근데 그렇게 벌 수 있는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나중에 직급이 오르면 좀 더 받겠지만 거기다가 보통 젊은 나이에 돈을 벌면 하고 싶은 게 많아,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벌고 나서 하고 싶은 것도 통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합리화시켜, 이게. 뭐 남들 여행 가니까 나 여행 간다. 나 차 뽑으니까 나 차 뽑는다. 나 스마트폰 좋은 거 쓰니까 나 스마트폰 좋은 거 쓴다.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다 보니까 이제 소비 통제가 안 돼가지고 돈을 못 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음, 사실 돈을 모으려면 본가에서 출퇴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본가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근데 그런 경우 많지 않죠. 예, 자취하는 분들 많이 있죠. 자취하는 분들 사실 좀 많이 힘들죠. 고정적으로 나간 돈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모아야지 뭐. 그래도 요즘 돈을 못 모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이게. 돈을 벌긴 하는데 이제 이것저것 많이 쓰다 보니까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요. 진짜 소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자신들이 소비를 많이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예. 워낙에 평균적인 소비 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냥 남들 쓰는 만큼 쓰는 건데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게 높아요, 여러분. 돈을 모으려면 남들 쓰는 만큼이나 말을 쓰면 안 돼. 그냥 남들 쓰는 거 안 써야 돼요. 남들 하는 만큼 하면서 돈을 모으겠다는 게 굉장히 좀 도둑놈식 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것들 안 해야 돼. 그러면 쪼들리게 살아야 됩니다. 좀 쪼들리게 살아야 돼.
남들이 먹는 배달 음식 안 먹어야 되고, 남들이 뭐 쇼핑하는 것들 잘 안 사야 되고, 남들이 쓰는 스마트폰 잘 안 바꿔야 되고, 문화생활 같은 것도 최대한 좀 적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돈이 모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워라벨이란다. 그 인프라적인 부분은 좀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인프라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야. 대중교통도 인프라니까. 필요한 인프라만 쓰고 그 외 인프라는 쓰면 안 돼. 근데 이거를 못 견답니다. 요즘 젊은 사람이 못 견뎌. 아, 그렇게 살면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누가 알아줍니까? 아, 그렇게 살면 누가 좋아해요? 이런 말을 당연하게 합니다. 그럼 뭐 돈 모으지 말든가 그러면. 돈 모으기 쉬운 줄 알았어 그러면? 그냥 직장 다니다 보면 알아서 따박따박 모인 줄 알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을 모으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필요한 것만 쓰고 그 외에는 쓰면 안 돼. 필요한 것만 쓰고. 생각보다 필요한 데 나간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정비용이 나가죠. 고정비용은 나갈 수 없으니까 됐고, 그 외의 돈 아껴야 돼. 그 외의 돈. 그 외의 돈을 어떻게 아끼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돈을 더 모을 수 있게 되죠. 더 모으냐 덜 모으냐.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 딱 이만큼만 쓰고 그 이상 쓰지 않겠다. 요즘에 저는 젊은 사람들 걱정이 돼. 요즘에 저축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굉장히 많아서. 특히나 제 생각이 윗지방에 사는 분들 중에 저축 안 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진짜 많을 겁니다. 나중에 통계청으로 한번 조사 같은 거 해버리면 심각한 결과가 나올 거야 진짜. 예. 오히려 이 아랫지방 사는 분들보다 윗지방 사는 분들이 저축을 더 많이 해야 되거든. 왜냐면 집값 더 비싸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집값 더 비싸고 물가 상승이 더 높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더 악착같이 모아야 되는데 더 악착같이 안 모아요. 왜냐? 문화생활이나 인프라지 부분에 우리 지방으로 돈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았던 분들이 한 10년 지나고 나서 성적표 같은 거 있죠. 딱 받았을 경우에 결과가 좀 참담할 거예요 이게. 뭐 돈을 엄청 많이 버는 분들이 괜찮겠지만 애초에 많이 벌지 못하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는 분들이 10년 뒤에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나이 먹어도 달라지지 않는 거죠 이게. 여러분 뭐 나이 먹어서 있잖아요. 서울 산다고 하더라도 뭐 집 없이 이제 떠돌아 살면 이거 정말 처량한 거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뭐 서울이나 뭐 타지에서 산다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일단 내 보금자리 있어야 되고 내 삶의 터를 만들어야 되죠. 서울은 그게 진짜 힘들단 말이야. 이해는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버는 돈 절대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리고 서울 산다고 우쭐대지 마세요 제발. 버는 것도 많지 않구만. 나중에 10년 뒤에 봐. 10년 뒤에 내가 지금 윗지방에서 10년 살았는데 얼마나 모았고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딱 됐을 때 얼마 없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절대 있잖아요. 그 돈 모으는 거 절대 대충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젊은 시절 후딱 갑니다. 후딱 가. 20대 후딱 가. 정말로. 30대 후딱 갑니다. 그러고 나서 40대 왔는데 돈이 얼마 없어. 월세 살아. 이러면 정말 암울합니다 이게. 미래 청사진이 안 그려져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백저축하기도 힘들어요. 미혼의 부모님 집에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 가능할 때. 사실 부모님 집에서 이제 얹혀 사는 분들이 가장 유리하죠. 유리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집에서 이제 얹혀 사는 분들은 돈을 최대한 많이 모아야 돼. 네, 그 장점을 최대한 이용해야 돼요. 부모님 집에서 내가 출퇴근하면 사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안 벌어도 돼요. 왜냐? 상당 부분이 제약이 되니까. 그러면 이 장점을 정말 맥시멈 이용해야 돼요. 여자분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 보통 집 근처에서 부모님 집에서 이제 출퇴근하면 많은데 이 장점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완전 극대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딱 쓸 생활비 정도 드리고 그 내가 필요한 용돈 딱 그만큼만 해서 나머지 돈은 무조건 저축. 그럼 여자분 돈 적게 벌어 모을 수 있거든 진짜. 이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사실. 뭐 직장생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자취하는 분들은 사실 힘들긴 해. 자취하는 분들은 이 부모님이 이제 돌봐주는 장점이 없다 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자취하는 분들 있잖아요. 웬만하면 제가 밥 해먹으라는 이유가 밥을 해먹어야 식비를 좀 줄일 수 있어. 식비 나가는 게 엄청 큽니다 이 자취하는 분들은. 그 인프라 소비에 돈을 엄청 많이 써요 이게. 알게 모르게. 근데 이걸 합리화시켜요. 남들 쓰니까 나도 쓴다. 이거 안 쓰면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킨다니까. 근데
근데 원래 돈을 모으는 것은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불편함.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거야. 당연히 요리하면 힘들죠, 여러분. 요리하면 집에 와가지고 또 음식 손질하고 밥 만들면 힘들지. 근데 힘들어도 밥 해먹는 게 더 맛있고 소화도 잘 돼.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켜 먹어라 해 먹어라 맛 비슷하다는데 돈 비슷하게 든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몰라서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자기가 배달 음식 먹는 걸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일회성 말고 한 몇 달 동안 해 먹어서 계산 때려보면 다르다니까, 여러분. 꼴랑 한 번 해 먹고 귀찮아가지고. 그 식당 같은 것도 싸게 할 수 있거든. 계란이나 뭐 참치 아니면 김 같은 거, 뭐 밑반찬 몇 개 사고 하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워낙에 좀 이런 걸 귀찮아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직장 다니기보다 못해도 100은 좀 힘들고 한 80은 해야 돼, 80은. 달에 80 정도는 해야 됩니다. 최대한 더 모을 수 있으면 더 모으는 게 좋아, 이게. 그리고 지금 내가 나이 찼는데 돈 못 모은다 하시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반성. 그 상태로 몇 년 더 가잖아. 그럼 정말 답 없습니다, 이게. 여자분들, 돈 못 모으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 사실 그분들 절대 다 결혼 못 해요. 결혼 못 합니다. 누가 결혼할까, 이게? 누가 데리고 살까, 이게? 쭉 혼자 살 거면 그렇게 사시던가. 근데 그렇게 돈 안 먹어서 혼자도 못 삽니다, 이게. 정말로. 좀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젊을 때 이 벌이 있잖아요. 절대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이 먹은 만큼 그만큼 돈 모으기 힘들어, 여러분. 젊을 때 어떤 경제관념, 이 습관이 나이 먹었을 때 고스란히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젊을 때 최대한 정신 차리고 돈을 악착까지 몇 푼이나 더 모아놔야 나이 먹어서 좀 순탄하고 그나마 여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